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 콜의 권학봉입니다. 네, 오늘은 맥 프로, 이번에 새로 나온 맥 프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들 아시다시피 한 6개월, 7개월 전에 발표했던 애플의 워크스테이션인 맥 프로가 이제 새로 나왔어요. 예전에 이제 한 10년 동안 놀림받았던 이제 그 쓰레기통 디자인에서 벗어나가지고 제대로 된 컴퓨터의 모양을 갖춘 그런 맥 프로가 돌아왔습니다. 보시면은 맥에서 디자인한 만큼 디자인은 이미 다 알려졌죠. 굉장히 뛰어난 디자인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디자인에 대해서 호불호가 갈리더라도 이 디자인이 후진 디자인이다 이렇게 말은 할 수가 없죠. 아무리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라고.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뛰어난 게 사실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 대한 그런 어떤 인식이 있죠. 안에 많은 케이블들이 왔다 갔다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주변 기기들과 연결이 되면서 작동을 하는 그런 인식을 우리가 일반적인 컴퓨터에서 느꼈다라면은 이 맥 프로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인 선 자체를 모두 다 없애가지고 굉장히 깔끔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단일한 기업에서 하드웨어와 이제 소프트웨어를 모두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일이라고 보고, 애플에서는 이러한 깔끔함을 제공해 줬지만은 그에 반대되는 급부로 여러분들이 자유도를 굉장히 많이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이 맥 프로의 장단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보시는 대로 굉장히 뛰어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이게 공학적으로도 뭐 발열이라든지 이런 그 설계가 굉장히 잘 계획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이 컴퓨터에서 이제 중요한 이제 팬이라든지 뭐 열이 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처리, 그리고 이 공기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오랫동안 이제 설계를 해가지고 훌륭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것과 더불어서 가장 인상적인 그런 부분이죠. 이제 이 앞에 전면 알루미늄 패널이 가지고 있는 이런 디자인의 독특함을 뛰어넘어서 이런 어떤 소음이라는 어떤 팬이 돌아가는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소음이라는 그런 부분에서도 어떤 정도의 이점을 가질 수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인상적인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 내부에 접근하기 위한 컴퓨터의 이제 개폐 방식도 일반적인 우리가 쓰는 그 ATX 그 컴퓨터 케이스와 같은 방식을 완전히 탈피를 해가지고 새로운 방법의 이제 접근 방법을 이제 보여줬다. 이런 것들, 어떤 디자인에 대한 혁신, 그리고 이 컴퓨터 본체가 들고 옮기면은 사실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그 전용 액세서리 바퀴를 달 수가 있다. 이런 점들, 모든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은 디자인이라든지 완성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태클을 걸 수 없을 정도로 완벽에 가까운 그런 컴퓨터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애플에서 만든 맥 프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러면은 가격입니다. 가격. 우리가 이제 가성비라고 말하는데, 어떤 가성비를 조금 희생하더라도 이 맥 프로를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이제 사용을 했을 때 이제 얻는 이제 자기 만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어느 정도 이제 가성비는 이제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맥 프로를 구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가성비가 너무나 이 처참하게 무너졌기 때문에 저 같은 일반 서민은 이제 꿈도 꾸지 못하는 어떤 딴 세상으로 가버렸다. 딴 세상으로 간 그런 이제 컴퓨터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8코어짜리 이제 제논 W 프로세스가 들어가 있죠. 이 8코어짜리 제논 W 프로세스인 같은 경우에는 인텔에서 만들었고, 이 제품이 비슷한 제품이 있는데 아마 이게 고유한 모델명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보면은 별건 없고 14나노미터에 뭐 거기 3647 소켓을 사용하는 그런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 이러면은, 성능을 이제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시네벤치 R20 스코어를 보면은 3941점이에요. 3941점은 옛날에 1900X와 비슷한 그런 수준이고, 2700X보다 못한 그런 수준이죠. 이런 수준의 이제 CPU를 이제 $750에 이제 팔고 있는 것입니다. 이 컴퓨터를 샀을 때 여러분들이 뭐 애플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저성능의 CPU를 뭐 굉장히 뭐 고성능으로 만든다 이런 거는 안 돼요. 벤치마킹에서 나온 점수 이상의 컴퓨터 성능을 기대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사실이라고 보면은
됩니다. 물론 작은 편차는 있을 수 있지만은 이게 뭐 2배, 3배 가는 이런 굉장한 성능을 이 애플이 만들 수는 없죠. 물리적으로 이미 CPU의 성능이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하고 32기가 이제 ECC 메모리를 이제 탑재를 했는데 이제 8기가짜리 4개를 달았어요. 그런데 이제 메모리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신다면은 지금 삼성에서 나온 32기가 모듈이 이제 12만 원 안 되죠. 11만 2천 원입니다. 11만 2천 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8기가 모듈 같은 경우에 6만 1천 원 정도죠. 이 애플이 자기네 이 메모리를 만들 수 있느냐? 없죠. 당연히 수입해서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중에서 열에 아마 6, 7은 삼성 메모리를 쓸 거고, 아니면은 뭐 하이닉스라든지 뭐 이런 데서 사서 쓰겠죠. 아무튼 애플이 받을 때 수율이 가장 좋은 최상급 램을 받았다고 치더라도 현재 가격이 이 정도니까는 이거 2배 이상을 가격을 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ECC 메모리라고 이제 에러를 이제 자동으로 이제 교정해 주는 그런 메모리인데, 일반 메모리와 이제 크게 차이점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서버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제 오류를 이제 자동 수정이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쓰는 건데, 보통 워크스테이션에 들어가는 CPU는 다 ECC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아무튼 기본 32기가의 이 모델에서 이제 192기가로 메모리를 이제 32기가짜리 6개를 단다. 그러면은 367만 원을 더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32기가 6개가 얼마냐? 그러면은 67만 3천 원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다나와에서 샀을 경우에. 그러면은 아무리 얘네들 애플이 자기네들 수율이 좋은 걸 골라가지고 끼웠다가 치더라도 2배를 넘지 않는다 치면은 한 120만 원에서 끝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360만 원에 팔고 있다. 이러면은 보통 우리가 60만 원대의 그 제품을 360만 원에 돈을 주고 산다는 거죠. 그것도 한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미국으로 수출을 했다가 미국에서 다시 들어오는 거죠. 보면은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을 좀 맞춰줬으면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AMD 그래픽 카드를 쓰죠. 얘네들이 이제 옛날부터 사인이 좀 있습니다. 애플하고 저기 엔비디아하고 사인이 좀 있어가지고 AMD 그래픽 카드만 쓰는데, 이 그래픽 카드를 이제 베가2 같은 경우에 엄청 오래된 모델인데, 아무튼 그게 이제 300만 원 돈에 팔고 있습니다. 300만 원 돈에 이제 팔고 있고, 이제 곧, 그 라디온에서 나온 파이어 프로 이제 W 모델을 이제 들어간다. W5700을 이제 판매한다. 이런 이제 예고가 이제 떠 있고 이러는데, 이거는 너무 심하다. 해도 조금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자기네들 이제 수입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주문 제작하겠죠. 그거 해가지고 이제 넣어주는 건데, 네,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1테라, 기본은 256MB, 256MB. 제가 이제 10년 전에 SSD 샀을 때 256MB였는데, 지금 256MB를 기본으로 주고, 이제 1테라를 이제 장착하려면은 약 50만원 더 줘야 됩니다. 1TB. 그 다음에 이제 애프터버너라는 이 카드가 있는데, 요게 이제 맥 프로의 핵심이죠. 영상을 편집하는 사람들 중에서 코덱을 맥에서 만든 그 프로레스를 사용하는 사람한테만 작동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프로레스 코덱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이 애프터버너는 별 의미가 없고, 프로레스 코덱을 사용하는 그런 영상일 때 애프터버너 카드를 장착하면은 굉장히 엄청난 효과를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4K 정도 돌리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제 생각에는 일반적인 컴퓨터에서도 그렇게 무리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 애프터버너 카드가 이제 250만 원이다 이러면은 요 정도 카드를 이제 쓸 정도의 영상 작업을 한다는 거는 굉장한 이제 전문가의 영역이다,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일반적인 뭐 다큐멘터리라든지 뭐 제가 하는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거의 이제 그 오버 스펙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은 뭐 있으면 좋은 거겠죠. 뭐 또 꼭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나온 건데, 아무튼 가격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름다운 바퀴, 굉장히 이제 그 모던하면서 미니멀한 그 바퀴 4개를 이제 갖다 끼우려면은 추가로 50만 원을 더 지불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드러난 CPU 성능으로만 보자면은 이제 12코어 프로세스가 이제 시네벤치 R20 기준으로 5742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코어가 이제 7444점, 그 다음에 24코어가 9723점, 그리고
28코어가 11,020점입니다. 얼마 전에 리사수가 발표한 스레드리퍼 이제 3990 WX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시네벤치 R20 점수가 거의 25,000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CPU의 가격은 약 한 4,000달러 정도죠. 약 4,000달러 정도인데 지금 보시면은 그 성능의 반도 안 되는 이제 인텔 코어 28코어짜리 이제 이 CPU가 850만 원을 주고 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 2배 가격을 주고 절반도 안 되는 성능의 이제 컴퓨터를 사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지금 추세로 봤을 때 지불을 해야 할 그런 어떤 그런 감성적인 비용이 일반적인 컴퓨팅 그 능력에 비해서 한 4배에서 5배 정도의 금액을 요구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맥 프로를 갖다가 최고 버전으로 맞춘다. 최고 버전으로 맞출 경우에 얼마의 금액이 나오느냐. 그러면은 6,6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저는 이 6,600만 원짜리 컴퓨터를 살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맥 프로에 대해서는 이제 전혀 관심이 없고, 두 번째로 가장 기본 버전인 700만 원대의 맥 프로를 산다고 했을 때 이 700만 원의 맥 프로는 제가 한 4년 5년 전에 쓰던 그런 컴퓨팅 성능이기 때문에 전혀 옛날로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지고 돌아갈 이유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래지향적인 개인용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그런 어떤 만족감과 함께 이 애플이라는 어떤 브랜드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애착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충분히 사다가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거는 최소 지금 판매하는 것의 50%에서 한 70% 정도 이제 가격을 좀 낮춰가지고 보급을 충분히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애플에서는 충분히 마진을 남기고 이 소수에 있는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가격 책정을 하는 게 훨씬 기업 입장에서 이득일 수도 있죠. 지금 이 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애플에서 봤을 때는 거의 뭐 취미생활급이고, 지금 기회 꼽는 이어폰 사업뿐만도 못한 그런 어떤 돈을 벌고 있는 게 이 맥 쪽이기 때문에 물론 이 큰 회사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럼 결론은 뭐냐, 이러면은 한 로또에 당첨이 되면은 한번 고민을 해볼까, 아니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어떤 그 부러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컴퓨터가 바로 이 맥 프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기대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가지고 이 맥 OS의 저변을 확장시켰으면 한다는 게 제 어떤 기대였지만은, 아시다시피 애플에서는 이미 이 이어폰 판매하는 사업뿐만도 못한 그 맥이기 때문에 그 위치가 그렇게 견고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컴퓨팅의 이제 시장은 이제 컴퓨터가 완전히 보편화되면서 나오는 어떤 명품의 하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아쉬움과 함께 오늘은 말씀을 이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